투자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내비게이터 이트렌드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HB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B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오늘 시장 상황 바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그야말로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9.67포인트, 즉 0.90% 상승한 3,444.20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세웠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단 하루 만에 갈아치운 거죠. 장중에는 3,444.70까지 치솟으면서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1980년에 100포인트로 시작했던 코스피가 45년 만에 이룬 쾌거군요. 2021년 10월에 기록했던 3,305포인트를 무려 4년 2개월여 만에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8포인트, 0.12% 소폭 상승한 833.98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의 열기에 비하면 거의 보합권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코스피를 뜨겁게 달군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투자자별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3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무려 8,04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두 주체가 쌍끌이로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군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다른 행보를 보였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코스피에서만 1조 1,13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개인의 매도 물량을 모두 소화하라고도 남아 지수를 끌어올린 형국이네요. 특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9월 들어서만 코스피에서 약 3조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대장주에만 1조 원 가까운 자금을 집중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한 섹터는 어디였는지 섹터별 동향도 짚어주시죠. 역시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반영코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였습니다. KRX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1.10% 오른 73,400원, SK하이닉스는 0.99% 상승하며 300만 7천 원으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무려 36%나 폭등하면서 AI 관련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죠. 정확합니다. 오라클의 실적이 AI 인프라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증명하면서 그 수혜가 고스란히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 넘어온 겁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압도적 1위 지위를 굳히면서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AI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 수요 기대감에 HD 현대일렉트릭이 8% 넘게 급등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도체 외에 또 눈에 띄었던 섹터가 있었나요? 금융주들의 강세가 돋았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모두 3에서 4%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호재였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 거죠. 또 조선 및 해운 섹터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 등이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흐름을 보인 섹터들도 있었죠. 네, 제약바이오, 화학건설 섹터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고 화학 섹터는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건설 섹터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부담이라는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연말 매물 폭탄 우려가 사라진 것이 결정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국 증시의 호조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라클의 폭등이 촉발한 AI 수요 기대감이 국내 반도체주로 그대로 전이됐고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밑돌면서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까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긍정 요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하루였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주요 뉴스들도 정리해 주시죠. 네,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 유지 시사 발언입니다. 이것이 오늘 랠리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오라클의 36% 폭등 소식입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잔고를 공개하면서 AI 인프라 수요가 상상 이상임을 시장에 각인시켰습니다. 외국인의 거침없는 매수세도 주요 뉴스였죠. 맞습니다. 외국인이 9월에만 3조 원을 순매수했다는 점, 이것이 세 번째 주요 뉴스입니다. 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코스피가 45년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2021년에 코로나 불장 고점을 4년 2개월여 만에 넘어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39.5%로 1위 자리에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뉴스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적인 날 이후 우리는 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대응 방안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도 확실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된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상승 쪽에 베팅해야 할까요? 다만 단기 급등했다는 피로감은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개인이 1조 원 넘게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의미죠. 따라서 무작정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금융 섹터 내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찾아보거나 혹은 이번 랠리에서 소외되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결국 주도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시장의 숨고르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매수세가 꺾이는 시점이 단기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2.5원 오른 1389.1원으로 마감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5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쓴 코스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라는 정책적 호재와 AI 수요 폭증이라는 글로벌 트렌드가 만나 만들어낸 멋진 결과였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깊이 있는 분석 덕분에 시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내비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트렌드였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